자, 오늘은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로또를 맞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오늘은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례 신도시가 이제 수도권의 2기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치를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위례 신도시로 검색을 하니까 서울시 송파구가 이쪽에 있죠. 송파구와 그 다음에 이쪽에 성남과 하남, 여기를 일부를 껴있는 이 지역이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서울 성파권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름없는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위례 신도시를 보통 이제 북위례, 남위례로 나누게 되는데, 아래쪽이, 지도상 아래쪽이 남쪽이죠. 여기가 거의 대부분 조성된 데가 이게 남위례가 되고요. 위쪽에 지금 분양을 막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위례가 됩니다. 큰 틀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남위례, 북위례가 있고요. 이 위쪽에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 가게 되면은 가밀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역 부근에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도 조만간 입주할 아파트들이 대기 중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연접이 되어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송파구 구도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판교와 성남 구도심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그 도시들이 다 연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례 신도시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쾌적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점을 부각시키게 되면 교통이 안 좋다.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교통이 지금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설 지하철역이 몇 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위례 신사선,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것과 위례 자체 내를 도는 트램, 그 다음에 위례와 과천 연결하는 위례 과천선까지 세 가지 지하철역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지금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보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이제 4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공이 되는데 사실 언제 완공될지는 불투명하다. 초기 단계고 지금 예타도 통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교통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위례를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평당 3,500, 4,000 정도 되는데요. 교통이 안 좋으면서도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역시 여기도 송파구의 하나로서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을 일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 현장을 제가 둘러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찍어 오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천이 있죠? 요걸 기점으로 해서 위쪽이 이제 북위례고요. 여기가 남위례입니다. 지도상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의 다 대부분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위에는 대부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공사를 준비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쭉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 가밀지구가 나오고요. 그 중간에 거여마천 뉴타운은 구도심이지만 재개발로서 뉴타운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송파 위례 24단지, 뭐 위례 신안 인스빌, 뭐 센트럴 자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례 하게 되면은 이게 뭐 35단지나 31단지나 뭐 여기 예를 들면 부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가 처음에 조성되기 전에는 좀 평가 절하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근데 우리가 결론을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숙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성 같은 것들이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파인타운도 마찬가지고요. 비율들이 그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33평 아파트 가격 기준 했을 때 보통 11억에서 많게는 13억, 14억까지도 지금 호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트램이 지나가는 라인이 이 지도상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선도 깔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쪽 일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트램의 효과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쪽에 있는 것들보다 약간 더 가격이 높은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쪽도 뭐 제가 봤을 때 이쪽 올라가면서 이쪽이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없고 동조화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만 약간 있을 뿐 또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 테라스 위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네이버 지도상 매물을 보게 되면 한 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세대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쾌적하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들대로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좀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파 그 위례 신도시를 둘러보면서 제가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뭐 조경 같은 거 잘 돼 있다. 뭐 내부 구조는 사실 아파트별로 약간씩은 평가가 틀립니다. 조금 좁게 돼 있다. 쓸데없는 수납 공간이 많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 상가 같은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송파를 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상가 같은 게 눈에 띄는데 역시 얘기 듣던 대로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거의 다 이제 남위례 같은 건 들어왔는데 지금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사실상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요. 요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근생상가들이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 트램 라인 따라서 요 길인데요. 정확하게 요 길 라인인데 요 길 나서 스트리트 상가들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램이 안 생긴 상태에서 상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죽어 있는 건데 요거는 트램이 들어와 줘야 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트램이죠. 유럽에는 트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라거나 내지는 뭐 이런 형태로 생긴 것들, 예, 그러니까 노면 전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선 전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트램의 조감도를 살펴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양옆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가들. 예, 요게 이제 지금은 전혀 활성화 안 돼. 여기 그냥 풀밭이고 노선이 없죠. 지금은. 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트램이 깔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들이 좀 살아날 텐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렇게 좀 상권이 활성화 돼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거 이제 이쁘죠. 예, 이렇게만 되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트램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있고 마천역서부터 5호선부터 쭉 북위례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남위례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운암역, 그 다음에 북정역이라 복정역이죠. 복정역으로 이제 가는 라인이 생기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노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원안이 있고 서울시 수정안이 있고 해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선은 이미 그어져 있어요. 선은 어떻게 그어져 있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실 수도 있겠네요. 지도상으로도 자, 이 양옆으로 이 도로변 말고 이 라인 있죠? 요 라인으로 지금 가운데 풀밭이 있죠? 요게 이제 트램이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이어져 있어요. 저 끝까지 이어져 있고 저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으로 이제 트램이 생길 예정이에요. 생기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제가 전문가분들 뭐 의견은 다 다양합니다만 굉장히 위례가 지금은 굉장히 타격이 있고 안 좋은 상태지만 이게 트램이 생기게 되게 되면 대단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트램이라는 게 어떤 교통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특이하잖아요. 트램이 생기면 누구나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트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상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몇 군데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프루지오 상가, 여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요 라인입니다. 요거 이제 상곡천 건너서 요 아래쪽 위례역 프루지오 4단지 요쪽 라인인데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상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많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보통 이 아래쪽 보시면 많이 비었잖아요. 상가가 어쩌다가 하나 빈 것도 좀 짜증이 나는데 이건 어쩌다가 하나가 있고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뭐 이건 5단지 쪽에 6단지였나요? 대로변 쪽 상가인데
이거는 지금 뭐 완전 공실에다가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있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교통이 빨리 들어와 줘야지만 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그 상가들은 제 생각보다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주변 수요에 비해서 상가가 좀 많은 느낌은 들었어요. 너무 많다. 트램이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공실이 완전히 다 채워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성남을 넓게 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그냥 막말로 그야말로 자가용 이용하게 되면 강남 쪽을 이용한다거나 송파의 도심권을 이용한다거나 또 내려가서 이 판교의 뭐 현대백화점 쪽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스타필드가 하나 생겼죠. 아시죠? 이쪽에 스타필드 위례가 하나 또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곳곳에 있는 이 상가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여도 답답할 판에 지금 외곽으로 굵직한 규모의 상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상가들이 트램도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쪽에 여 위서부터 쭉 아래로 이제 걸으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요쯤, 여기쯤에서 이 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례 뉴시빌입니다. 요거를 바라본 요 사진인데요. 이쪽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물이 있지만 물이 사실상 거의 안 보이죠. 이런 상태고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조성이 된 것은 요 아래쪽은 조성이 잘 돼 있고요. 위에는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북이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이쁘게 깔끔하게 조성이 되겠죠. 요쪽에 있는 상가들, 뭐 성이프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 수변에 가까우니까, 보통 수변에 가까운 것들 뭐 광교도 그렇고 뭐 되게 잘 되잖아요. 일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죽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썰렁하고 공실도 많습니다. 여기 성이프라자 는 아니었죠. 뭐 이 주변에 하여튼 다른 상가에서 제가 하나 통화를 한 게 있는데, 전용 면적이 한 15평 되는 1층 상가예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1억에 570인가를 받으셨대요. 월세를 1억에 570인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를 말씀하시냐면은 2천에 150을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겁니까? 분양받은 게 거의 12억 중반대를 받으셨는데 지금 150 정도 150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1% 남짓이에요. 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북이라가 이제 개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이 최악인 상황인 것 같고,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금 상가들의 고통이 좀 심하다. 근데 이제 상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요. 여기 살고 있는 이 위례 신도시 아파트랑은 또 별개예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사실 상가가 공실이 날 정도로 많다라는 것은 편의성이 그만큼 대단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어. 서로 간에 상가가 문제인 거지 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가 또 활성화가 잘 되고 해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도 살아나줘야 미래 전체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북이래가 좀 들어서고 상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은 이제 올라갈 거는 같아요. 지금이 좀 안 좋은 시기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가장 중앙이 어디가 되면 이 지하차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표시된 거, 여기가 이제 위례 중앙광장이라고 돼 있고, 이게 위례 중앙타워라고 있는데, 여기가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어떤 거 있냐면, 지금 굉장히 크죠. 상가가. 이게 전체가 다 프라자 상가입니다. 예,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뭐 임대료도 물론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나 보다 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좀 분명히 갈리고 아직까지는 공실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내부를 찍은 것도 있는데요. 중앙타워가 위례 중앙타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상당히 많이 지금 입점은 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나간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믿을 것은 아닌데, 내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공실문이고 임대문이가 여전히 있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구성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타깝죠.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중앙광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일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주말에는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저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그 창곡천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건너편 쪽은 밀리토리아 호텔 국방 전직교육원, 요게 이 사진의 모습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창곡천 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자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걷더라고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물이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녹조가 좀 꼈는데 이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위례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요런 쪽 라인에 이제 그 트램 라인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지하철역이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센트럴 자이나든가 꿈의 그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강세를 띠고 있는 아파트 그 가격들입니다. 이 송파 끄메구리 아파트 같은 건 뭐 초,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또 입주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 자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좀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0평대 기준 했을 때 보통 한 13억 정도까지 실거래가 되고, 한 14억 정도 호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상가주택이라서 1층에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반면에 이쪽은 완벽한 단독주택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보시게 되면 이해가 편하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층은 주택이지만 1층은 이런 식으로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쪽 라인은 그냥 고급 단독주택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이건 1층의 상가가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고급형 단독주택의 모습이죠. 주로 이제 뭐 당연하겠죠. 이쪽이 이렇게 구성한 거는 아무래도 이쪽은 편의성 위주로, 지하철도 이쪽이 많이 들어오고 편의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가가 생긴 거고, 이쪽은 쾌적성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위례 신도시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가에 비해서 많이 뛰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양가 자체가 사실 워낙 사기적으로 쌌죠. 그죠? 보통 2천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한 거잖아요. 송파나 다름없는 곳에서 2천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하니까 당연히 분양가보다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북일에도 지금 분상제 같은 거 걸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기사도 났지만 중 S클래스는 2천도 안 됩니다. 요거 같은 건 1960인가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통 4천 아니라 3,500만 잡아도, 그죠? 평당 1,500씩 뛴다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분양받으신 분들은 기본 5억은 아주 가볍게 안전마진으로 수익을 얻고 가지 않을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뭐 2천대 초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어떤 걸 분양받으셔도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과천에 우리 그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북일에 같은 것들, 이 유명하면서 분상제에 걸린 것들은요, 경쟁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그야말로 로또니까. 뭐 딱 걸리는 순간 최하 3억에서 6억 정도는 그냥 꿀꺽꿀꺽 하는 거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로또를 맞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경쟁률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가점이 애지간히 되지 않으시면 이걸 기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죠. 위례 신도시는 북일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을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새 아파트니까. 그러면은 입지적으로 남일해가 좀 더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북일해가 새 아파트의 힘으로 끌어올려주면 남일해가 우리가 더 입지는 좋은데 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둘이 서로 견인해 주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래쪽에 성남 쪽도 지금 구도심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편에서는 금빛 그랑매종 같은 건 5,000세대가 넘습니다. 5,300세대고, 뭐 최근에 조만간 입주할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매매 가격은 10억을 호가상가 넘겼기 때문에, 뭐 이런 일대도 지금 현재 금액 뭐 11억에서 12억, 13억 정도 수준에서는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체적으로 위례 신도시를 판단하자 그러면은, 교통이 안 좋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교통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좋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교통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아까 트램라인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마천역이잖아요. 이 마천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과천역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가로질러 갖고 복정역도 가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신선 같은 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사까지 가는 거고,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이제 언제 되는지가 하나의 관건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복정역 부근에 여기가 이제 복합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복정역의 이제 개발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긴 사실 뭐 주변 일대 딱히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더더욱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 복정 사거리에서 바라본 조감도의 모습들이고. 자, 그래서 이 복합단지도 개발되는 것도 개발되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교통이 빨리 되는지가 사실 위례 전체적인 어떤 흥행에 중타제한 어떤 포인트인데, 그럼 과연 이게 언제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위가선 같은 것도 위례과천선의 구룡초 사거리역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쪽 강남 쪽에서 이제 개포동 쪽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위례과천선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군포시까지 끌어오겠다, 군포까지 끌어오겠다고 군포시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 쪽에서는 위례과천역을 의왕역까지 연장한 추진, 군포시 쪽에도 위례과천 연장한 추진, 아까 위신선 같은 거는 뭡니까? 강남 뭐 개포동에서 추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뭘 하려 그러면 빨랑빨랑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라인 있으면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 주에서 더 연장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시간이 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어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위탁 협상을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1등으로 뽑힌 곳은 위신선은 GS건설 쪽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는, 자, 경마경원에서 뭐 더 내려갑니다. 과천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도심까지 갈 거고요. 과천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핵심 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안이 하나가 있고, 또 요거는 개포동 일대 주민 요청안이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례 과천선의 노선도, 위례선, 그러니까 트램의 모습은 요렇게 진행될 걸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건 위례 신사선입니다. 위례 신사선. 네. 그래서 위례 신도시서부터 쭉 지나가서 가락시장 헬리오시티 지나서 하계월 삼성, 영동대로 라인 지난 다음에 신사까지 가는, 도선대로 지나서 신사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신설 요구를 하죠. 여기다 하나 더 지어주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견이 잘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건 위례 사람들이죠. 위례 사람들. 뭐 삼본 나와, 의왕 나와, 강남 나와, 뭐 개포동 나와, 어디 나와 계속 나오면서 뭐 해달라 하니까, 미래는 빨리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특히 상가 같은 거 아까 보셨잖아요. 공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 빨리 돼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위례를 좀 정리해보게 되면은, 상권은 좀 힘들지만 트램이 생길 때까지 좀 버텨달라, 뭐 그런 부분이고, 지금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인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순 없다. 그러니까 좀 버텨봤으면 좋겠다. 매우 힘들지만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상가가 좀 많은 점은 좀 아쉽다. 그리고 주변에 경쟁 상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판교나 강남이나 송파의 도심권에 워낙에 큰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고, 또 근생상가라든가 스트리트 상가, 트램 쪽에 트랜짓몰 같은 것들은 또 스타필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경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거고, 반면 아파트는 상가랑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고, 상가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의 거주민들의 편의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쾌적하면서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너무나 아쉬운 점은 교통이 너무 늦다. 예전부터 지금 진행됐던 2014년부터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뭐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교통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례 신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능성, 잠재력, 그 다음에 실거주자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아파트 커뮤니티라든가 카페 같은 거 가보시게 되면 거주하기 너무 좋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잠깐 둘러보고 뭐 가끔씩 가는 동네긴 합니다만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너무 편리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램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트램 광장에서 차량, 오토바이, 전동, 휠등 다 은행 금지죠. 그 뒤에는 이렇게 아이가 보이나요? 자전거 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유모차 끌면서 뭐 바로 스트레스 상가니까 먹으면서 공원에서 놀면서 이러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강남 접근성 좋은 도심권에 있는데 어떤 상당한 어떤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약간 과천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형태의 아파트도 새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교통까지 좋아지게 되면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뭐 저는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솔직히 합니다. 지금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여지가 크다.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하철 라인 3개와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과 북일의 분양으로 인해서 기존의 남일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원래 분양가가 워낙 쌌다. 이 동네 수준에 안 맞게 분양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여기 도심이라든가 뭐 기존의 잠실동이라든가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야 될 동네인데 지금 기존에 워낙 쌌던 분양가랑 비교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고 또 분상제나 뭐다 해갖고 북일에 하는 분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하시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5억은 꿀꺽 하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한 바퀴 다 둘러보시는데 딱 하루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리는 좀 아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쉬시면서 다니셔도 송파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하루면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